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2일 울프입니다. 그래, 일단 화장품 만들어 두고 쟁여 팔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1위의 위험이라는 내용으로 KB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주가 추세상 단기 고점이나 분할로는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화장품 생각보다 중국에서 괜찮게 나가는데, 두 번째, 팬데믹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이고, 이 프리미엄 구간에서는 매수가를 더 지불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며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구간을 뚫고 내려갈 때는 손절을 하고 일단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 하단을 지지하고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기보다는 바로 그냥 풀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선을 막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코로나 터진 이후로 코로나 때 모든 저점을 다 형성한 다음에 지금까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팬데믹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의 가격이 정말로 싼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이라고 미스터 마켓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최근에 주가가 하단에서 반등을 해왔다는 게 또 중요한 거고, 추세가 아직은 우상향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 이 빨간색 선에서 또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 빨간색 일단 매수를 하고 빨간색 선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더 올라가 버려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좀 아깝게 놓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 좀 길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코스맥스 KB증권의 박신혜 님께서 레포트 올려주셨는데,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으로 6% 상향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13만 3,500원입니다. 영업 이익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왜 상향 레포트가 나왔고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느냐. 2분기 중국의 높은 영업 이익률은 다소 이례적인 수준이다. 계절적 성수기와 대량 생산 주문이 맞물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코스맥스는 지난 2분기부터 2000년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저가 수주 지향을 하고 노력이 비로소 안정된 실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F&A 가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2대 주주로 우리 연기금 형님께서 지분율 14%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46%나 올랐는데요. 100%라고 저는 기준을 잡잖아요. 그 100%라는 기준, 2배가 올랐다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직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자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외 600여 개의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하며 해외 고객으로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인 L그룹을 비롯 미국계 글로벌 E그룹과 일본 최대 그룹 S그룹 등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력의 25%가 연구 개발 인력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 단기 순이익 234%나 증가했고, 코비드-19 이전 수준 이상의 실적 성장을 기록하며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중국 법인의 견전 성장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코비드-19로 인한 부진했던 미국과 동남아시아 성장세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PER, PBR 밴드 차트를 보면 버는 거에 비해 아직 주가가 덜 반영 올랐다. 저평가 받고 있다.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하는 회사인가? 코스맥스, 글로벌 넘버 원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전문 기업인 코스맥스는 한국 화장품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과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 오하이오, 뉴저지, 자카르타, 망플리 뭐 이렇게 현재 생산 시설을 가동 중에 있다고 하네요. 생산 같은 거 보면 이제 자기네들도 역시 이제 대놓고 홍보하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 ODM 업계 최대 국제 인증 보유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미국의 식품의약국, 그리고 보건국, 화장품 및 일반 의약품 등록을 국내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통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니 다른 이제 다른 업체들, 브랜드 업체들, 뭐 LG 생활건강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체들이 코스메스한테 맡기고 자기네들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노레알부터 시작해서 뉴스킨, 다양한 해외 글로벌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국내 주요 파트너 사로는 LG 생활건강, 페이스샵, 클리오, 미샤, 미미박스, 올리브영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라고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연구 개발을 통한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OEM과 ODM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예를 갖고 왔죠. 애플에서는 설계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콘한테 애플이 생산한 이제 설계한 도면을 받아서 생산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제 폭스콘에서 생산을 했지만 애플 로고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자, ODM 방식은 이제 비슷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한국 콜마의 예를 갖고 온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원하는 컨셉과 요구사 개발 사항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획을 했어. 너네들 한번 만들어 줄래? 이러면 이제 한국 콜마에서 화장품을 또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 ODM 또 얘네들도 국내 최초 화장품 ODM 기업이라고 한국 콜마를 좀 소개하고 있네요. 코스맥스든 콜마든 다 1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제품 개발이 끝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로고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컨셉을 정해주면 콜마나 뭐 코스맥스나 이런 친구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만 공급을 하고, 브랜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붙여서 판매를 한다. 마케팅의 이런 부분은 그 친구들이 더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고, 또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브랜드 파워가 또 중요합니다.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이제 뭐 공중빛의 뭐 프레시션 노션 뭐 48%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이크업으로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3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기초 화장이 이제 55%, 그리고 메이크업이 이제 41% 정도 매출이 나고 있고, 기초 제품류보다는 이제 광저우에서는 이제 메이크업 위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퍼펙트 다이어리 벨벳 립 글레이즈 뭐 말도 어려워요. 54%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저우에서는. 자, 미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기초 화장이 EST나 캔도에서 90%나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월드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월마트에 들어가는 제품은 메이크업 위주가 68%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초 화장이 26% 정도 차지하고 있다.
자, 생산 능력을 보면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 능력은 연환산 수치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 능력이 좀 예측이 되냐? 1분기, 2분기 뭐 그리고 3, 4분기 예측치를 다 포함해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좀 떨어지지만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차이나도 큰 차이 없고 지금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가까워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똑같이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저희 코멘트는 자, 인류의 필수품 화장품, 팬데믹이 있어도 끄떡 없다는 거죠. 화장품은 정말로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매번 사람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아주 드라마틱한 성장은 기대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즘 남성들 분들도 되게 화장품을 많이 써요. 그래서 화장품 수요도 증가를 좀 눈여겨보자입니다. 자, 한국 시장은 좁다. 세계로 가는 코스맥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 것이고요. 주가가 펀더멘털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이 가격이 맞는가? 이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의견이 논란이 분분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데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특정 뉴스가 나왔거나 특정 이슈가 나왔으면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겠죠.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만약에 매도세가 더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가격이 반영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으면 이것보다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1위의 위험이라는 내용으로 KB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 추세상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잠깐 고점으로 보이나 이 추세는 항상 우상향을 유지하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